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제 자매와 싸운 적은 없는데도 어느새 연락이 끊긴 분 계십니까? 미워서도 아니고 큰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냥 더 이상 만날 이유가 없어졌다고 느끼는 순간 말입니다. 이 생각이 마음에 걸려 스스로를 탓해본 적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저는 평생 사람의 마음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전쟁을 겪었고 가난을 건넜고 가족이 전부였던 시대를 지나 오늘의 고령 사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삶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참 자주 들은 고백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형제로 지낼 수 있었는데 돌아가신 뒤에는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용히 미안한 얼굴로 이 말을 꺼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혈연은 특별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형제자매는 끝까지 서로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이지요. 그래서 부모를 잃은 뒤 관계가 달라지면 우리는 먼저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내가 너무 냉정해진 것은 아닐까? 인간성이 부족한 것은 아닐까? 그러나 저는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변화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만 겪는 일도 아닙니다. 이 시간에는 누군가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가르치려 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 마음의 흐름을 차분히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오신다면 지금보다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질지도 모릅니다. 부담 내려놓고 조용히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겠습니까? 1부 부모가 떠난 뒤 형제는 왜 조용히 멀어지는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제자매와 큰 다툼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목소리를 높인 적도 없고 관계를 끊겠다고 선언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더 이상 함께 앉아 차를 마시지 않게 되었고 안부를 묻는 일도 사라져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첫 장면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부모가 떠난 뒤 형제 사이에 생기는 이 조용한 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강단 밖에서 수많은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온 세월이 어느덧 단세기에 가깝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참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싸운 것이 아니라 그냥 멀어졌습니다. 그 말 속에는 변명도 없고 원망도 없습니다. 다만 이해할 수 없는 허전함과 죄책감만 남아 있습니다. 한국의 가정에서 부모는 단순한 가족 구성원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는 형제자매가 모이는 중심이었고 말없이 균형을 잡아주는 존재였습니다. 명절에 한자리에 모이는 이유도 서로 불편함을 감추고 웃을 수 있었던 이유도 대부분은 부모 때문이었습니다. 부모가 계실 때는 형제 사이의 어색함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말을 삼키게 만드는 사람이 항상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이 사라지면 남겨진 관계는 스스로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억눌려 있던 감정이 갑자기 폭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 조용히 멀어집니다. 이 변화는 급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혼란스러워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무 차가워진 것은 아닐까? 형제가 부족한 사람은 아닐까? 하지만 저는 이 나이가 되어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거리는 의지가 약해져서 생긴 것이 아니라 역할이 끝났기 때문에 나타난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부모는 형제 사이를 이어주는 끈이면서 동시에 완충제였습니다. 그 끈이 사라졌을 때 드러나는 모습이 곧 그 관계의 본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패도 배신도 아닙니다. 그저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마음의 무거움은 조금씩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2부, 우리는 왜 형제라면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고 믿게 되었을까?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형제자매가 멀어졌다는 사실보다 우리를 더 괴롭히는 것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두 번째 주제가 시작됩니다. 형제라면 당연히 서로를 이해해야 한다는 믿음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제가 젊은 시절을 보냈던 한국 사회는 지금과 전혀 달랐습니다. 전쟁 직후의 가난한 시절, 가족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밖에는 의지할 곳이 없었고 집안의 사람들만이 서로를 지켜줄 수 있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낸 많은 분들에게 형제자매는 친구이자 방패였고 마지막 남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배웠습니다. 형제는 특별해야 한다. 끝까지 함께해야 한다. 이 믿음은 그 시대에는 분명히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변했고 삶의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기준으로 현재의 관계를 재단합니다. 형제자매와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상황을 먼저 보지 않고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왜 나는 참고 있지 못할까? 왜 나는 이해하지 못할까?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같은 집에서 자랐다고 해서 같은 생각을 하며 살아온 것은 아닙니다. 각자는 다른 기대를 받았고 다른 역할을 부여받았으며 다른 상처를 안고 성장했습니다. 그 차이는 어릴 때는 말로 표현되지 않았고 대부분은 묻힌 채로 세월을 건너왔습니다. 그러다 부모가 떠난 뒤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어졌을 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얼마나 우리를 오래 붙잡고 있는가입니다. 형제니까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은 겉으로는 따뜻해 보이지만 때로는 사람을 가장 깊이 지치게 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힘들다는 사실보다 그렇게 느끼는 자신을 부정하는 마음이 더 큰 상처가 됩니다. 이 나이가 되어 돌아보면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이해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지어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부담을 내려놓지 않는 한 관계는 나아지기보다 더 무거워질 뿐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무게가 어떻게 마음속에 쌓여왔는지를 조금 더 들여다보려 합니다. 3부 같은 집에서 자랐지만 마음은 같은 길을 걷지 않았다. 이제 이야기는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형제자매 사이의 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같은 집에서 자랐지만 마음은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랜 세월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며 느낀 것은 형제 사이의 불편함은 대부분 말로 다툰 기억이 아니라 말로 하지 못했던 기억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부모의 기대는 언제나 같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먼저 배웠고 누군가는 보호받는 역할에 익숙해졌습니다. 누군가는 비교 속에서 자랐고 누군가는 비교받지 않는 자리에서 컸습니다. 이 차이는 겉으로 보면 사소해 보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조용히 남습니다. 어릴 때 우리는 그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형제니까,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넘깁니다. 서운함이 생겨도 말하지 않습니다. 불공평하다고 느껴도 입을 다뭅니다. 부모를 곤란하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삼켜진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말이 없는 기억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각자의 삶이 굳어지면서 그 기억들은 조금씩 무게를 갖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바쁨 속에 묻혀있던 감정이 나이가 들수록 더 또렷해집니다. 부모가 계실 때는 여전히 말을 아끼게 되지만 부모가 떠난 뒤에는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를 마주하는 자리가 편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무언가 잘못 말할까 두렵고 예전의 감정이 다시 떠오를까 조심하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탓합니다. 왜 나는 아직도 이런 마음을 품고 있을까? 왜 이렇게 좁은 사람이 되었을까? 그러나 저는 이 나이가 되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이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래된 감정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것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형제자매 사이의 어색함은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말 없는 시간의 결과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유 없는 죄책감 속에 머무르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죄책감이 왜 유독 형제관계에서 더 깊어지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4부. 기대가 컸기에 형제의 말은 더 깊이 남는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마음의 지점에 다가섭니다. 오늘 이 부분의 제목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대가 컸기에 형제의 말은 더 깊이 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형제 자매와의 관계에서 유독 상처가 오래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낯선 사람에게 들은 말이라면 우선 넘길 수 있었을 말이 형제의 입에서 나왔을 때는 마음 깊숙이 파고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스스로를 약하다고 판단합니다. 왜 나는 이 정도 말에도 흔들릴까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수많은 삶의 이야기를 들으며 다른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아픈 이유는 약해서가 아니라 기대가 컸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에게는 이해받고 싶다는 마음이 먼저 자리합니다. 같은 부모 아래에서 자랐으니 나의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는 기대가 생깁니다. 이 기대는 말로 표현되지 않지만 마음속에서는 아주 단단하게 자랍니다. 그래서 형제의 말 한마디는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기대에 대한 응답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공감해 주길 바랐던 마음이 외면당했다고 느낄 때 상처는 깊어집니다. 이때 사람들은 관계가 나빠졌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기대가 무너진 경험을 한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같은 자리에서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번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형제 자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습니까? 그 기대는 상대가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혼자만의 마음속에서 키워온 것이었을까요? 이 질문은 상대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이 나이가 되어 돌아보면 저는 분명히 느낍니다. 기대는 관계를 이어주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짐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형제자매에게 기대를 많이 걸수록 실망도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 실망은 말이 되지 못한 채 마음속에 오래 남습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기대를 가졌던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대는 인간다운 마음의 표현입니다. 다만 그 기대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관계는 더 무거워질 뿐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무거움을 조용히 받아주던 존재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부모라는 존재입니다. 오부, 부모는 말없이 형제 사이에 서 있던 사람이었다. 이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한 사람에게로 향합니다. 오늘 이 부분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부모는 말없이 형제 사이에 서 있던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는 대개 형제자매의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말이 옳은지 판단하지도 않았고 다툼을 크게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 존재만으로도 형제 자매는 말을 고르고 감정을 눌렀습니다. 부모 앞에서는 차마 꺼내지 못한 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하면 부모가 상처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서운함도, 억울함도, 불공평하다는 감정도 마음속 깊이 넣어두었습니다. 부모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고 가족의 형태를 깨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침묵은 미덕처럼 여겨졌습니다. 부모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알면서도 모른 척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모는 형제자매가 정면으로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그 사이에 서 있었다는 점입니다. 아무 말 없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채 말입니다. 그 역할은 눈에 띄지 않지만 가족을 유지하는 데에는
결정적인 힘이었습니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 형제자매가 한자리에 모일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를 중심으로 모였고 부모를 위해 참고 부모의 얼굴을 떠올리며 거리를 조절했습니다. 그 균형은 매우 섬세해서 누군가 사라지면 곧바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의 부재는 단순한 상실이 아니라 관계의 구조가 바뀌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느낍니다. 부모가 돌아가신 뒤 형제 사이가 달라진 것을 두고 누군가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다르게 봅니다. 변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지태해 주던 구조입니다. 부모라는 완충제가 사라지면서 그동안 눌러두었던 감정들이 설 자리를 잃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형제자매를 향한 원망도 자신을 향한 비난도 조금은 누그러집니다. 부모는 이미 자신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 무게를 이제 형제자매가 대신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무게가 사라진 뒤 나타나는 변화에 대해 조용히 살펴보려 합니다. 6부, 관계가 깨진 것이 아니라 가려졌던 마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제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렸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부분에서 저는 제목 그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계가 깨진 것이 아니라 가려졌던 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부모가 계실 때 우리는 많은 감정을 눌러두고 살았습니다. 말하지 않은 불만, 설명하지 않은 서운함, 끝내 꺼내지 못한 기억들입니다. 그것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잠시 숨겨져 있었을 뿐입니다. 부모라는 존재가 그 위를 덮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평온하다고 느꼈습니다. 부모가 떠난 뒤 그 덮개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오래 머물던 감정들이 갑자기 자리를 잃습니다. 분노로 나타나기도 하고 슬픔으로 혹은 체념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놀랍니다. 왜 이렇게 감정이 거칠어졌을까? 왜 형제자매와 마주하는 일이 이렇게 힘들어졌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동안 유지되던 균형이 사라졌으니 마음이 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이 나이가 되어 이 순간을 관계의 붕괴로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드러남의 순간입니다. 보이지 않던 진실의 모습을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이때 가장 힘든 것은 감정 그 자체보다도 그 감정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왜 이런 마음을 품게 되었는지 스스로를 비난합니다. 형제자매를 원망하기도 하고 동시에 자신을 탓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감정은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함께 있었던 마음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부모는 형제자매가 이 감정들과 직접 마주하지 않도록 막아주던 존재였습니다. 그 역할이 끝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피할 수 없는 통과의 일이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잘못해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성격이 변해서도 아닙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우리는 다음 질문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변화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다음 이야기에서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해 무리하지 않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려 합니다. 7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한다. 이제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도 형제인데 다시 예전처럼 지내야 하지 않을까? 오늘 이 부분의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의 관계를 떠올리면 우리는 그 시절을 기준으로 현재를 판단하려 합니다. 그때는 참고 웃을 수 있었고 한자리에 앉아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거리감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마치 무언가를 잘못 선택한 사람처럼 자신을 몰아세웁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모가 계시던 시절의 관계는 이미 부모라는 존재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그 관계를 지금도 유지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요구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짐을 다시 짊어지는 일입니다. 형제 자매가 부모의 역할을 대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무게는 원래 우리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나이가 되어 돌아보면 저는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큰 오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리를 두는 선택을 냉정함으로 오해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거리는 차가움이 아닙니다. 도망도 아니고 포기도 아닙니다. 그것은 더 이상 마음을 소모하지 않기 위한 선택입니다. 관계를 억지로 이어붙이려 할수록 마음은 더 상처를 입습니다. 이해해 달라는 요구, 편해 달라는 기대는 오히려 인연을 더 단단히 묶어버립니다. 얽힌 실을 힘껏 잡아당기면 매듭은 더 단단해집니다. 하지만 손을 놓고 잠시 두면 실은 스스로 느슨해지기도 합니다. 형제 관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전히 끊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일에 대해서만 차분히 연락하고 감정을 소모하지 않는 선에서 역할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거리감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기준을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숨쉬기 편한 자리가 나에게는 가장 올바른 위치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정말로 바랐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자녀가 스스로를 소모하며 관계를 유지하는 모습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각자의 삶을 지켜내며 살아가길 바랐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떠올린다면 지금의 선택은 이기적인 결정이 아니라 성숙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에 다다릅니다. 오늘의 결론은 단순하지만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말입니다. 형제자매와의 거리는 실패가 아니라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연을 정리한다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누군가를 버리는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연을 정리한다는 것은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이상 나 자신을 상처 입히는 자리에 머물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일입니다. 이 나이가 되어 돌아보면 저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참아내는 능력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켜내는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형제자매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마음이 무너지는 관계라면 잠시 물러서는 것이 더 인간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리를 두는 선택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숙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더 이상 무리하지 않겠다는 솔직한 태도입니다. 이 선택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살아온 세월이 길수록 더 값집니다. 만약 지금도 마음 한구석에 망설임이 남아있다면 서둘러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거울 앞에 서서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기까지 잘 살아왔다. 나는 충분히 견뎌왔다. 이 말은 소리내어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속으로만 해도 충분합니다. 부모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형제자매와 끝까지 얽혀 있으라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라는 허락이었습니다. 그 뜻을 따른다면 지금의 선택은 결코 불효도 아니고 이기적인 결정도 아닙니다. 오히려 받은 생을 존중하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오늘이라는 하루는 남은 인생의 첫날일 수 있습니다. 부디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럴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이 조용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불빛 하나를 남겼다면 그로써 충분합니다. 다시 고요한 시간 속에서 또 이야기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